언제나 추락이 먼저다. 살면서 내가 이룬 모든 진전에는 그에 앞서 항상 추락이 있었다. 비단 나뿐 아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중요한 변화 이전에 추락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법칙이었다. 추락이 당황스러운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알코올 중독, 우울증, 심각한 사고와 부상, 사업 실패, 파산,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등은 우리 삶에서 언제든 일어나는 추락이다. 추락이 발생하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가져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추락은 한 걸음 더 나가는 진전의 전조니까 말이다. 바닥에 이른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감사하라. 놀랄 준비를 해야 한다. 추락이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찾아오듯 비약적인 성장의 순간 또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우리가 할 일은 예상치 못한 성장이라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다. 준비된 학생이 되면 실제로 스승이 나타난다. 내가 만난 모든 인생 현자들의 조언을 종합해보면 추락이 성장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이기적인 삶에서 목적 있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긴다. 3. 세계, 우주의 모든 것은 모순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 자신도 모순의 일부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유형인 동시에 무형이다. 당신은 당신의 육신이지만 또 당신은 육신이 아니기도 하다. 당신은 손에 잡히지 않는 생각이기도 하고 손에 잡히는 육신이기도 하다.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이렇게 대립하는 두 가지가 존재할 것이다.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은 모순으로 나타난다. 추락과 성장이 그렇듯이. 어떻게 하나인 동시에 정반대되는 둘이 될 수 있는가?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손에 넣고 싶어 쫓지만 왜 번번이 실패하는가? 사랑을 손에 넣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사랑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찾아온다.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뛰어다니지 마라. 원하는 것 자체가 되어라. 우주의 모든 것은 흐른다. 물을 움켜쥔다고 해서 잡을 수는 없다. 하지만 움켜쥔 손에 힘을 빼면 물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다. 나이를 먹으면 알게 된다. 모든 삶의 경험이 모두 이 흐름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젊은 시절 나는 경쟁에서 이긴 다음에야 비로소 평화로운 인간관계가 성립되는 줄 알았다. 내가 늘 상대보다 우위에 있어야만 전쟁과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분명해졌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나에게 굴복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나보다 훨씬 더 크고 분명한 성취를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당신은 아마 기절초풍할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보다 힘이 세고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 많은 이가 한 번의 시련에 나가 떨어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인간과 인간은 그냥 파트너십을 맺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경쟁이란 단어는 그냥 내 불안과 질투 같은 못난 감정이 만들어낸 판타지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파트너일 뿐이다. 서로 돕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동행일 뿐이다. 누구도 소홀히 대하지 마라. 누구도 우러러보지 마라. 안절부절 못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담담하게 상대를 바라보라. 그냥 존재하게 두어라. 그냥 존재하는 관계 위에 피어나는 꽃들을 음미하라. 삶을 극적으로 뒤집는 비약적인 순간은 매우 강렬하다. 사실 우리는 이 순간을 보기 위해 평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그런 비약의 순간은 결코 거창하거나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일어나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코올을 포기했다. 그 순간을 나는 20년이 지난 아직도 생생하게 전부 기억한다. 침대의 이불, 옷장문에 걸려있던 셔츠, 벽지의 색깔, 바닥에 놓여있던 동전 지갑, 침대 머리판에 스크래치 자국,
탁상시계의 초침 소리들. 삶을 바꾸는 도약의 순간에 대해 수많은 현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런 빛나는 순간은 영혼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영혼이 부를 때는 사건 전체가 강렬하게 강조된다. 그 어떤 작은 것도 고스란히 몸과 마음에 간직된다. 너무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장면이나 사건이 있는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지는 기억이 있는가? 반드시 오랫동안 깊이 들여다보라. 당신의 영혼이 한 일이다. 삶에 가져오고 싶은 것들을 늘 바라보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실에 감사하라. 감사는 표현할수록 나무처럼 자연스럽게 그 싱싱한 생명력과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결국 산다는 것은 만나는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하는 일임을 당신도 나처럼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감사의 흐름을 타면서 삶의 방향을 조율하라. 싸우려고 하면 결국 급류에 휩쓸리고 만다. 삶의 모든 측면이 그렇다. 제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일지라도 밀어붙일수록 저항력이 커진다. 저항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감사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은 끝에서부터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자신이 의도한 바가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미리 경험해 본다는 뜻이다. 이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생각에서 물질적인 현실을 드러내 보이는 힘을 갖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상황은 생각을 상징한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때 상상 속에 있던 것들이다. 이것이 곧 잠재의식의 힘이다. 따라서 당신은 놀라운 창조주인 것이다.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하려면 당신이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것을 내면에서 먼저 경험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은 느낄 때 구체적인 모습을 갖게 되고 잠재의식에 새겨진다. 이를 통해 마침내 잠재의식을 장악하게 된다. 입이 아프게 강조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라.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탓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감당할 만큼 인생은 강하지 않다. 삶은 언제나 나약하고 취약하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할 때 삶은 비로소 강력해진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똑같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고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먹고, 마신다. 하지만 언제나 죽음은 우리 코앞에 있다. 삶이 바뀌는 유일한 순간이 있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다. 그리하여 마침내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이 천천히 눈을 뜰 때다. 여러분이 웨인 다이어의 책을 접했다면 아마도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47개 언어로 번역되어 1억 부 이상 판매된 사랑받은 베스트셀러죠. 하지만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던 책은 아니었어요. 출간 당시엔 책이 나왔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웨인 다이어는 출판사에서 자신의 책을 직접 사 차 트렁크에 싣고 길을 떠났어요. 여행하듯 세상을 돌아다니며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책을 선물했고 그가 믿고 있던 메시지를 전했죠. 사람들은 책을 통해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긴 여정의 끝에서 웨인 다이어가 마지막으로 남긴 책이 바로 이 책,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거창한 성공의 방법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순간을 얼마나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조용한 질문이었겠죠.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은 삶을 두렵게 만들기보다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더 또렷하고 깊게 만들어주는 통찰일 겁니다. 지금까지 웨인 다이어의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였습니다.